건데 이제 이 수투라는 과목은 가지고 영상으로 잘 따라오고 통으로 집중. 이제 이전에는 이 과목 내용이 미적분 원이었어. 뭐라고? 미적분 원. 그래서 문과와 이과가 공통으로 배우고 이제 영준이 있으니까 이과에서는 이전에 미적분 2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었거든. 미적분 1, 2.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문이과 공통, 이과 전용. 근데 이 과정의 내용은 지금 바뀌어서 그냥 미적분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이과 같이 배우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수능 이제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딱 3년을 놓고 보면 6학기잖아. 6학기 중에서 딱 몇 학기 한 거야? 1년 반은 했지. 아니 6학기가 아니지. 한 학기에 6학기 맞지? 한 학기 딱 3학기까지를 한 거 아니야. 1학년 1, 2학기, 2학년 1학기 이제 딱 절반을 지나고 나머지 할프가 남았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마인드가 고3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될 시점인 거야. 아직은 현실상으로는 고2지만 고3이라는 거야. 뭐라고? 고3이라는 거야. 왜냐면 수학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 1학기 내용도 고3이야. 왜냐면 1학기에 여러분이 배웠던 게 뭐야? 수1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 수1부터 수2 이해됐어요? 그리고 동호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더하게 될 거고 영준이는 미적을 더하게 될 거야. 요 세 과목이 무슨 과목이야? 수능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라는 거야. 동호는 문과는 가은이는 요렇게. 아 선생님 그건 뭐예요? 수학 문제 탐구는 뭐예요? 아 그런 거 이제 뭐 실용 수학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수능에서 나오진 않아. 그냥 학교 내신에서는 하시지만 그것도 뭐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그래도 중요하긴 한데 메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요즘 수학이 이제 다채로워져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서 끝났지. 미적 2하고 이과에서는 여기서 뭐까지 가? 기하까지 하고 끝났는데 지금 기하 선택하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하를 가는 애들은 내가 이제 뭐 물리학과나 이해됐어요? 뭐 서울대에서 피직스 요구한다, 아니 물리학을 요구한다, 기하를 요구한다,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안 해. 이제 거의 안 하고 수능에서 이렇게 세 개. 아니면 수능에서 이과에서 선택하려면 이거 아니면은 확통, 이거 아니면 기하인데 기하 선택 안 하지. 기하 어렵거든. 기하 선택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원 이제 지나갔지만 이미 고3에 진입을 한 거고 확실하게 고3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수능 강사들 보면 뭘 잘 가르쳐야 이제 강사가 인기가 있느냐? 수투를 잘 가르쳐야 돼. 뭘 잘 가르쳐야 된다고? 수투. 뭐 다 잘 가르쳐야 되지만 수투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 여기다 쏟아내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는 똑같이 미적과 똑같은 미적의 내용을 배울 텐데 여기서 차이는 우리는 다항 함수라고 그래서 몇 차?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내용만 다뤄요. 근데 1차와 2차라는 것은 뭐를 쓰지 않고도 미적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해석을 다 했어. 더 이상 새롭게 해석할 건 없어. 이해됐어요? 그럼 몇 차와 몇 차 함수? 3차와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미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온 미적2, 지금의 미적은 다항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초월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다음 무슨 함수? 삼각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지금까지 배웠던 다항 함수가 아닌 것들에 대한 뭘 배우는 거야? 미적을 배우는 거야. 하지만 이 둘은 공통적으로 미분과 적분이라는 과는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영주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 수투를 잘해야 미적을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똑같은 내용이 함수의 종류만 바뀌었지 문제 푸는 건 똑같다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동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 여기가 소위 말해서 수능에 말해서 킬러 문항 4점짜리 어려운 건 다 거의 여기 위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수원에서는 기껏해봤자 좀 어려운 게 어디서 나와? 수열에서 정도 나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지수로그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것까지는 출제 안 될 거예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해돼? 그래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해왔고 이걸 하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와 수학 재밌는데? 좀 그리고 이런 표현 있어요. 수학했는데 멋있는데? 여기를 선생님 여기는 이제 좀 강조하는 게 수학이 멋있는 거야. 아주 멋있게 푸는데.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도를 한 느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양이 좀 많은데 이 내용은 이제 다시 꺼내 보면은 목차 한번 볼까? 크게 세 가지 파트야. 목차, 차례, 세 단원이지. 처음에 뭐가 나오지? 어떤 함수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온다. 기호가 새로운 것도 좀 나오겠지만 개념 자체도 새로워. 극한과 뭐지? 연속이라는 개념. 특히 뭐가 좀 새로워? 극한이라는 개념이 좀 새롭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를 배우게 됩니다. 뭐라고? 리미트. 영어에서 리미트가 뭐야? 리미티드 에디션. 제한된 거. 이해됐어요? 극으로 갔다 이런 뜻이거든. 어쨌든 리미트라는 기호를 배우게 되고 이 단원이 뭐죠? 말 그대로 뭐지? 미분. 미분은 dx분의 dy라는 기호인데 이 미분이라는 기호를 배우게 되고 근데 연결돼 있어. 극한에서 어디지? 극한에서 연속. 연속에서 어디지? 미분. 요게 3종 세트야. 뭐라고? 극한, 연속, 미분.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어떤 함수가 연속이고 극한값을 가지고 연속이어야지 뭐가 가능해? 미분 가능해. 이해돼? 그리고 이 미분의 반대측인 측면에서의 뭐지? 개념이 적분이라고 해서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이런 기호를 배우게 돼. 적분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도 역시 좀 낯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에서도 잘 봐. 뭐 배웠니? 지수하고 로그에서 로그라는 새로운 기호 체계를 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리고 수열의 개념을 배웠고 상관없이 배웠고 그치? 그리고 지금 수2에서는 어떤 기호의 새로운 것보다는 수학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좀 새롭게 내릴 겁니다. 이 개념들이 아주 중요하고 사실 이 미분이 수학에서 등장하면서부터 이 수학의 깊이가 좀 깊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어쨌든 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요 세 가지. 알겠어요? 요 세 가지고 그래서 이거 단어를 다 떼는데 선생님 경험치상 2개월 이상이 걸려. 몇 개월? 2개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간다 안 돼. 처음부터 중앙부터 최상위까지 가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고 특히 기출 위주로 많이 풀어봐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수학에서 킬러 문항 4점짜리. 이전에 수능 30번 기준으로 21번 문제, 30번 문제 다 여기서 출제됐거든. 미분 하나, 적분 하나, 미분 하나, 적분 하나.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도 이전에는 막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재밌어.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또 미분 재밌어. 영규도 미분 재밌어. 알겠어?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편 함수의 극한 개념을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은 여기 페이지에다가 여기 페이지에 정리 필기를 따라 먼저 한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수업의 밑그림이고 오늘 극한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사실상 내용이 이제 선생님 교과서 한 2권 정도 들고 왔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안 두꺼워. 일반적인 교과서 두께랑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뭐 마플이 특히 좀 양이 많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집에서 그 수투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양이 두껍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다양하다. 기억해 주시고 책 또 살 뻔했네.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뭐지? 함수의 극한이지. 뭐라고? 함수의 극한. 동호 보여? 자, 우리 옛날에 쌤 중학교 때 너희들 설명 필기했던 방식대로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것이 뭐지? 어떤 변수 x와 어떤 변수 y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관계를 뭐라고 그래?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때 그 일정한 규칙이라는 게 뭐야? 수하에서 배웠던 거.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오지? 하나 정해지는 관계를 뭐라고 그래? 함수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변수 x의 꾸러미를 못 쓰냐? 정의역. 개념들이 좀 틈틈이 쓰여요. 공역의 꾸러미를 뭐라고 그래? y의 꾸러미를 공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화살표를 맞은 애들은 치역이라고 할 텐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함수가 돼야 안 돼? 함수가 아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이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뭐지? 함수식이고 함수의 뭐지? 그래프가 있죠. 이해돼? 자, 함수를 우리가 이제
지금 결국은 뭐냐면 미분적분은 함수를 다루는 거야. 뭘 다루는 거라고? 함수.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의 연소,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소, 함수의 미분. 이해됐어요? 함수의 적분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함수론이야. 뭐라고? 함수론.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분적분이야. 뭘 다루는 거야? 함수를 다루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 함수를 다루는 방식이 뭐냐면 함수의 언어는 두 가지라고. 뭐야? 하나는 식이고 하나는 뭐야? 그래프라는 거야. 왜?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해됐어요? 일정한 규칙의 x, y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 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잘 봐. 함수에 대한 표현은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 안 가능해? 기억나지? 이해돼? 그러면 이 함수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값의 개념일까? 함수 값이라는 개념이 생겨 안 생겨? 그래프는 무슨 상? 순서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잖아. 그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함수에서 결국은 뭐냐면 함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x와 y 사이에 무엇을 나타내?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잘 보세요. 함수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x의 값이 뭐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무슨 값? y의 값. 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 안 해줘? 기억나? x의 값이 뭘 하나 정해지면 그때 대응되는 무슨 값? y의 관계. 이해됐어요? 이게 함수 아니야? 그럼 x의 값이 정해지는 게 먼저라고. 이해돼? 자, 명제의 개념도 가져올게. 가정 결론. 그지? x가 뭐가 되었을 때 우측에서 결론. 이해돼? 그러면 함수에서 x가 정확하게 언제일 때야? a일 때 값을 우리가 따졌어 안 따졌어? 따졌고 걔를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x가 a일 때 무슨 값을 가집니다? b의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따졌지. 그리고 얘를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x가 얼마일 때 a일 때 우리가 그래프일 때 정확하게 y 값이 얼마입니다? b입니다. 이렇게 따졌어 안 따졌어? 맞아? 그래서 얘를 순서상으로 어떻게 표현했지? a, b로 표현했어 안 했어? 얘랑 얘가 무슨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지.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x가 언제일 때야? a일 때지. 근데 극한이라는 게 뭐냐?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 따졌던 개념이 무슨 값의 개념이야? 함수 값이지. 이해됐어요? 그럼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x가 a인 게 아니라 이 표를 그리면 돼. 그래프를 아래다 그리고 얘를 나중에는 아래다 써주세요. 어디다가? 아래다가. 그치? 자, 그럼 봐봐. 함수 값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뭘 배울 거야? 극한이니까 무슨 값이 있을까? 극한 값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거든. 극한 값. 그건 뭐냐? x가 요렇게 표현해. 이거 무슨 뜻일까? x가 정확하게 a에 도달한 게 아니야.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괴롭게 하는 거야. 뉴턴 때문에. 이 미적 다 뉴턴 다 관리했어. 물리학이 다 관리했어. 이건 무슨 뜻이야? x가 a라는 한 점으로 뭐야? 가까이 갈 뿐이야. a에 뭐 한 건 아니야. 더 닿은 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때 아주 가까이, 극적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지? 만나기 직전. 이해돼? 여기가 만나기 직전. 근사값처럼. 이해됐어요? 이해돼? 이거 극한값이야. 그럼 이건 여기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색깔 쓸게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쓴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의 값이 b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그래프라고 할게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기가 아까 x가 언제였어? a일 때지. 근데 a일 때인데 쌤 여기다가 함수가 독특하게 생겨서 어떻게 생기냐면
A 위치에 구멍이 뚫린 함수야. 뭐라고? x가 a일 때 값이 있어 없어? 유일하게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함수냐면 x-2분의 x-2 x 더하기 1이야. 자, x 대신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지워버릴까?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x-2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아니, 아까 x 더하기 x-까지 넣을게. 그럼 어떻게 돼? 유리함수 아니야? 수학에서 분모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지. x는 뭐가 될 수 없어? 2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2일 때 값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없는 함수고 그렇게 된 함수인데 이때 y 값이 얼마냐면 똑같이 얼마야? b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봐봐. 여기서는 뭐냐면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함수값은 x가 정확하게 언제일 때 정확하게 a 지점에 도달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 a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무슨 값이야? y의 값이고 극한값이라는 건 x가 어디에 a 지점에 도달하진 않았지. a 지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가까이 가 안 가?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b에 가까워지지. 자, 실제로는 b의 값이야 b의 값이 아니야? b의 값이 아닌 거지. 동호 이해돼? b의 값은 a일 때 위치죠. 그렇지. x가 a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b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b 근처. x가 a 가까이 가면 그때 y의 값이 무슨 값이? y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b라는 점으로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동호 이해돼? 봐봐. 우리 오늘 이제 배울 텐데 이건 xa의 자극하냐고 그래. 어느 쪽에서 y? 왼쪽으로 오지. 그럼 함수값이 아래에 있다가 계속 위로 올라가. 그럼 어디에 가까이 가? b에 도달하진 않았어. 근데 어디에 가까이 간 거야? b 아주 가까이 가지. 자, b가 3이 나면 2.99999 이해돼? 도달을 안 했어. 자, a의 오른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위에 있다가 계속 아래로 떨어져 안 떨어져? 자, 지금 봐봐. 화살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야. 이제 오늘 요 개념들을 좀 잡아야 돼. 이렇게 될 건데 이해돼? 그럼 한 점에 가까이 갈수록 실제로 어디에 도달하진 않아. b에 도달하진 않지. 근데 어디에 가까이는 가? b에 가까이는 가지. 그러면 실제로 자세히 현미경 들어보면 어때? b에 도달 안 했지. 그럼 이건 아니지. 근데 멀리서 떨어져 보면 어떻게 돼? 거의 b랑 같았는데. 같죠. 그걸 극한값이야. 그럼 이 극한값의 원조는 나 쌤 얘기했지. 이게 u잖아. 새로운 개념 u지. 그럼 이 u를 뭘로 바꿔야 돼? 네오로 바꾸려면 이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무슨 값의 개념이랑 똑같아. 근사값이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근사값이라는 게 있어 없어? 약 이해됐어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야. 이해돼? 이게 각값이야.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거야. 좀 독특하지. 근데 이 개념은 사실상 멀리서 보면 뭐랑 똑같아? 멀리서 보면 함수값이랑 똑같지. 자, 가까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때? 이 둘은 달라 안 달라? 다른데 멀리서 보면 같지? 이해돼? 이해돼?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를 따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극한값이고 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수학을 보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좀 낯설고 이 개념은 물리학의 개념과 좀 관련이 큽니다. 이해됐어요? 계속 x가 이제 반대로 무한대로 커졌을 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음의 무한대로 작아졌을 때 그때 함수 y의 값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해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극한값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이 극한값에 대한 표현이 뭘로도 가능하고 식으로도 가능하고 뭘로도 그래프로도 가능하고 이 둘을 능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프로 극한값 구하는 건 수능에 늘 출제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되고 식으로 구하는 게 좀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필기.
자, 재밌는 불가값에 대한 이야기. 정리했어? 지워진? 동지워진? 네. 자, 이렇게 연결해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세요. 푸는 건 절대 안 어렵습니다.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러면 제목에 좀 뭐라고 돼 있어? 함수의 극한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의 내용만 이제 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필기.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극한을 보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리미트 다 똑같이 뭐가 걸리는 거야? 리미트가 걸리겠지. 사실상 두 가지로 줄일까? 두 가지로 줄일게. 세 가지로 안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리미트 x가 a라는 어느 점으로 갈 때 한 점으로 가까이 갈 때가 있고 그때의 fx, 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때가 있고 마찬가지 원리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지.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유리함수야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야? 계속 커져 안 커져? 근데 y 값은 계속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그럼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컨셉 이해돼? 또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정근선 존재하는 거. 만약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됐어. 근데 로그 함수의 정근선이 여기가 3이라고 하자.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그 y 값이 어디에 가까이 되는 거야?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극한값이 얼마나? 3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그래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직선처럼 이렇게 됐지.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계속 커지지. 그럼 답이 뭐가 돼? 무한대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함수의 극한인데 이 극한의 종류를 잘 보세요. 극한의 종류를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고 이해돼? 함수의 극한을 또 다른 종류로 나누면 이거랑 전혀 별개야. 전혀 별개로 또 다른 종류로 나누면 이 함수를 극한을 이렇게 보내든 이렇게 보내 이렇게 보냈잖아. 그럼 이 극한은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러니까 극한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극한에 뭐가 있어? 문제 푸는 게 얼마나? 극한에 뭐지? 결과물을 볼 때 수렴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고 얘기해? 발산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 수렴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야? 한 점에 가까이 갈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리미트 극한값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갔지? a이라는 뭐야? 상수야 상수. 그럼 이거 뭐 한다? 수렴했다. 이해됐어요? 동호 이해돼? 영준 이해돼? 또는 무한대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야.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해됐어요? 음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그 값이 또 어떤 값에 가까이 간다. 그럼 우리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야? 수렴. 이해됐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지 않지?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뭐 하지 않는 상태야?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뭐 하지 않는 상태?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함수가 발산되는 게 훨씬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에 관심을 가질까? 수렴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봐. 이 함수의 극한을 종류로 좀 분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에 따라? x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극한의 종류가 나누어지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에 따라 분류한 거야? x에 따라 분류를 한 거지. 이해돼? x가 계속 화살표로 갈 건데 한 점으로 가까이 갈 건지 끝이 없는 무한대로 가까이 가든지. 이해됐어요?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가든지 이렇게 함수를 분류를 하고 극한을. 또 하나는 얘는 뭐예요? 뭐의 값에 따라 그때 나오는 무슨 값? y의 값. 왜? 극한은 극한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함수를 분석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 함수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x와 뭐 사이 관계야? y 사이 관계인데 그 y가 한 값으로 간다. 이해됐어요?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걸 무슨 상태? 수렴 상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를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발산의 종류도 나누어 주긴 할 건데 메인 주제는 아니야. 이해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된다. 필기해 주세요. 제목 옆에 함수의 극한 제목 옆에. 공준아 졸지만 돼. 근데 우리가 재밌게 보는 거는 얘가 아니라 얘를 우리는 좀 더 관심 있게 보거든. 극한 값 중에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 또 x가 a일 때랑 x가 a로 가까이 갈 때를 나눠서 봤어. 얘를 우리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연결돼야 된 어떤 구조가 뭐지?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 함수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함수 식을 구하고 그래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함수 식과 그래프가 있어 없어? 식이 있을 거고 그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새로운 함수를 배울 건 아닌데. 이해됐어요? 근데 그 함수의 관계를, 즉 x 함수를 따진다는 건 x와 뭐 사이 관계? y 사이 관계를 따질 건데 지금까지는 x가 정확하게 언제일 때? 등호가 들어갔지. 정확하게 a일 때의 무슨 값이야? y 값을 따졌지만 즉 a에 도달해버린 거지. 근데 이제는 x가 어디로 가까이 가? a라는 한 점으로 어떻게 될 때? 가까이 갈 때 y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 이해됐어요? 이 근사값의 개념을 무슨 값이라고 한다?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 극한값을 따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을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다? 그래프로 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내용 박스 내용을 한번 읽어가 볼게요. 자, 밑에 문제 보면은 문제를 볼게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의 함수의 수렴 이렇게 해놨지? 책 읽은 거 그대로. 자, 양가로 1번. 함수 fx에서 x의 값이, 그때 줄쳐볼까? a로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x의 값이 정확하게 돼 있지 뭐가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자 A가 아니면서 밑줄자 무슨 뜻이야? X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A가 아니지. 그러니까 A에 도달하면 돼 안 돼? 도달하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하지만 그 X가 어디에 가까워져?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무슨 뜻이야? X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A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그럴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L에 도달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 fx의 값이지. 그 fx의 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뭐의 값? y의 값 아니야? 우리 이 y의 값은 지금까지 무슨 값만 있는 줄 알았어? 함수 값만 있는 줄 알았지? 이해돼? 근데 그 y의 값이 이제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일정한 값을 그 y의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한다? 밑에 줄에 나와있지. 무슨 값?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극한값이 생긴다는 상태를 우리는 그 극한이 뭐하고 있는 상태다? 자, 뭐하고 있는 상태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걔를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지. 자, 이런 상태를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존재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왼쪽에 1, 양자로 1번 돼 있지. 동호야, 영주 여기 봐. 1번 묶어서 옆에다 쓰세요. 이렇게 묶어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문장을 이 문구를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해돼? 자,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를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얘를 뭘로? 식으로 분석한 게 어떻게 돼 있어? 표현이 두 가지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아니야. 그냥 fa가 아니라 fs야. 그지? 그 값이 얼마입니다? n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든지 또는 어떻게 표현해?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 맞아? 일 때 y 또는 무슨 x지? fx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 지금 뭐가 안 붙었어? 등호가 붙은 게 아니죠. 등호가 붙은 게 아니라는 거야. 화살표지.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의 값도 어디로 가까이 간다? l로 가까이 간다. 그 여기 필기는 fx로 돼 있지. 그 밑에다 fx 밀줄 치고 뭘로 바꿔줘? y로도 바꿔서 해석을 해줍니다. 써주세요. 좀 해석돼? 됐어?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상태라는 것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로 보면 이제 뭘로 해석하면 그래프 해석하면 지금 책에서 이렇게 돼 있죠.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돼? 자,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지? 칠해져 있든 안 칠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여기가 A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왼쪽으로 화살표가 가까이 오지. 그러니까 A로 가까이 가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어? 왼쪽으로 온거 오른쪽에 있지. 자, 왼쪽으로 오는 거를 화살표에다 위에다 쓰세요. 이거를 좀 이따가 배울 거야. 내일 다음 시간 좀 배울 거야.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극한? 좌극한. 이해됐어요? 그 좌극한의 세트가 얘 아니야. 맞아요? 색깔 좀 다르게. 우극한은 이쪽이 우극한 아니야? 그때 y 값은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얘가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A라는 점으로 가까이 가는 방향이 자, 몇 군데가 있다? 두 군데가 있다. 이해됐어요? 영준 이해돼? 새로운 용어야. 그랬더니 어디야? 이 L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지. 이해됐어요? 이걸 나타내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책에다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만약에 어떻게 돼? 비워서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봐. 얘가 비었어 안 비었어?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지. 만약에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뭐는 존재해?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보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아주 중요하다. 별표.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극한에 대한 이해 처음에 좀 필요해요.
시험에 얘가 어렵게는 안 나와. 이해돼? 근데 극한에 대한 첫 이해를 오늘 좀 잡아보려고 한다. 다른 목표는 없었어요. 봐봐. 함수가 x는 a에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읽어볼 거야. 밑에 가하나 플러스 알파야. x는 어디에서? a에서. 자, 이거는 뭐야? a로 도달했다는 거 아니야. 함수 fa가 함수값이 뭐하지 않아도 이해됐어? 즉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무슨 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 볼드체로 써있는 문장 옆에다가 괄호하고 쓰세요. 뭐는 존재하지 않아도 볼드체로 돼 있지. 그 문장 옆에다가 볼드체로 돼 있지. 이 문장 옆에다가 뭐는 존재하지 않아도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도 자, 선생님 이런 표현이야. 무슨 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있다가 어떻게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해됐어요? 둘은 무조건 같은 게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바로 읽어볼게요. 둘째 줄 읽어보면 x가 a로 가까이 가지 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해돼? 오케이? x는 a에서의 함수값 fa가 존재하지 않아도 리미트 fx는 존재할 수 있다.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이해돼? 자, 첫 번째 상태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죠? 자, 첫 번째 함수 그래프는 어떤 상태예요? 그 책 아래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첫 번째 거는 x가 a일 때 점이 칠해져 있지. 맞죠?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 밑에 쓸까? 무슨 값도 존재하고 이렇게 쓸게. 함수 값도 존재하고 무슨 값도 존재하는 거야. 극한 값도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그 둘이 서로 같다 이런 거 아니야? 몇 번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의 상태는 맞아? 이해돼? 네. 자, 두 번째 상태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 이제 구멍이 뚫렸어 안 뚫렸어? 여기 있지. 이해돼? 지금 그래프 이런 상태 아니야? 보여? 그럼 써볼까 이번에는. 자, 함수 값과 무슨 값은 극한 값은 지금 뭐 하지 않은 거야? 같이 않죠. 일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필기하세요. 이 그래프의 상황은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뭐 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할 때. 영준아 이거야. 이거 정신 차려. 딴 데다 필기하는 게 아니라 영준아. 첫 번째 그래프 상태는 어떤 상태야? 지금 플러스 알파야. 개념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알파의 첫 번째 내용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일치하지. 정확하게 x가 a일 때 값이 l 아니야? 그리고 a에 가까이 가는 점도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l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뭐한 상태야? 일치한 상태지. 두 번째 그래프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극한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 함수값은 지금 문제에서 베타 아니야? x가 a일 때 정확하게 여기가 함수값이지. 얘가 함수값이라고. 이해돼? 얘가 무슨 값이고? 극한값이고. 읽혀져?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 하잖아? 같지 않지? 동의돼? 근데 뭐는 존재해? 극한값은 존재하지. 여기서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자, 세 번째 그래프는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 일단은 보세요. 함수값이랑 뭐가 극한값이 같지가 않은데 일단은 극한값은 얼마야? l이지. 근데 함수값은 지금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 x가 a일 때 여기 만나는 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뭐가 존재하잖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함수값 존재 안 합니다. 근데 뭐는 존재? 극한값은 존재한다. 그게 선생님이 아까 여기 설명했던 이런 표현이지.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야. 함수에서 요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낸다.
자 이게 뭐다? 극한값이 뭐하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동의됐어요? 자 x가 어디로 갈 때? a라는 무슨 점으로 갈 때? 한 점으로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 중에서 어디만 다뤘어? 이것만 다룬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는 함수값이 존재하더라도 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가 존재하는 걸 따져보겠다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 이해됐어요? 동의돼요? 자 그럼 거기 사이에 중간에 이제 마풀 해설의 가운데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그림들이에요. 식들이고. 자 오늘 한 페이지 하는 데만 시간도 걸릴 거야. 요 개념을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첫 이해할 수 있는 스타트를 잘 잡아야지 앞으로 문제를 풀면 풀수록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앞에 쌤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처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두 번째 수업 때 했던 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해됐어요? 갈수록 이해의 정도를 증폭시켜야 돼. 알겠지?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식이 어떤 거야? 리미트. 어떻게 됐어요? 마풀 해설 1번 어렵지 않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이제 실제 함수가 어떤 함수야?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지? 이것에 뭘 구하라? 값을 구하세요. 그치? 자,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지? 자, 이 값의 이름은 뭐야? 동그라미 리미트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값 구하래? 극한값 구하래.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계속 얘기는 식으로도 풀 수도 있고 뭘로 풀 수도 있어. 그래프로도 풀 수 있지. 맞아? 자, 식으로 푸는 건 간단해. x 대신에 x가 1로 가잖아. 자, 이거 해석은 지금 뭐 말로 그래프 그림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냥 이거를 식으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식으로 푸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방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해돼? 자, 이 함수가 주어졌지? 극한값 구하래. 어떻게 하느냐?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1차 함수. 즉 무슨 함수야? 함수지. 자, 무슨 함수? 간단해. 그냥 x 대신에 1을 뭐 해버리면 돼?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원리는 간단해. x 대신 1 대입해. x가 2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뭘 대입해? 2를 대입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대입하면 얼마가 돼? 2. 이게 답이에요.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책 옆에 설명돼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누구를?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 영준아 불만데 y절편 1이고 x절편 음수이고 이런 직선이지.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1로 가까이 갈 때 y값 2 아니야? 지금 그래프상에 요점의 근처로 가는 거 아니야? 책에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2지. 맞아? 그러니까 이 2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잘 봐. 정리를 내리면 왼쪽 옆에다가 fx가 무슨 함수야? 다음 함수는 무슨 값과 무슨 값이? 함수값과 무슨 값이? 극한값이 뭐하는 함수야? 1차. 별표 전혀 안 돼. 그래서 간단해. 식으로 푸는 거 그냥 x 대신에 1을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 문제 푸는 방식. 이해됐어요? 동케? 실제로는 앞에 그래프를 많이 풀 건데 어쨌든 다음 함수는 그 특징이 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하는 함수다? 일치하는 함수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쉬운 문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함수는 극한값을 구하는 즉 수렴하는 상태에 대한 공부야. 자, 똑같이 두 번째 함수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지? 1로 가지. 근데 이번에 함수가 다음 함수가 아니야. 어떤 함수야? x-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지. 자, 그럼 얘를 일단은 식으로 이해해 볼게요. 식으로 이해하면 일단 x 대신에 누구 넣어야 돼? 1 넣잖아. 근데 분모가 얼마야?
그러니까 식으로 풀 때는 간단해. 첫 시작은 무조건 x 대신에 1을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되는데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1 넣으니까 0 아니야? 그쵸. 얘도 0이지. 해석해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분해? 인수분해에서 목표가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뭐 해서 약분해서 뭐 할 수 있어? 제거합니다. 즉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x-1분의 분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럼 얘와 얘는 사라져 안 사라져? 여기만 남지. 맞아? 제거하니까 누가 남아? x 더하기 1만 남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은 그 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식으로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식 아니면 그래프인데 다시 강조하는 거야. 지금 바로 문제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단 x가 1로 간다서 1을 넣어봤더니 식의 형태가 무슨 꼴이 되었어? 0분의 0꼴이 되었지. 그럼 이건 답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뭐해? 분모든 분자든 뭐해? 인수분해에서 목표는 분모가 0 되는 부분을 뭐해? 약분해서 제거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얘만 남아 안 남아? 거기다가 대입하니까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함수식을 fx라고 하면 이 fx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1이 아닐 때랑 x가 1일 때로 나누어지는 구간함수 같은 거야. 이거 잘 써야 돼. 자, 그럼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식에서는. 수학에서 분모가 0 되면 그 값이 있니? 없죠. 없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 영어로 표현하자면 it none.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x가 1이 아니면 극한 값에서 문자로 된 x-를 약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서 x 플러스 1이 생기는 거지. 그럼 x가 1일 때 값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의 뜻은 x가 1일 때에 무슨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지만 x가 1일 때 무슨 값은 존재 가능하다. 극한값은 존재 가능하다는 뜻이고 얘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똑같이 그리는데 x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분모가 1이 될 때 값이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는 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 책에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어. 우리가 아까 플러스 알파에서 아래쪽에 그렸던 요거 그래프 뭐야? 같아. 자, 뭐는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무슨 값은 존재한다. 극한값은 뭐 하는 형태다? 존재하는 형태다. 이게 두 번째잖아. 여기 비어있잖아. x가 1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 저 잘못 들었나? 이해됐어? 자, 집중해. 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존재한다? 극한값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1번 케이스 같은 다항 함수는 쉬워.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프로 푸는 건 거의 안 나와. 이해돼? 나와도 쉬워.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나중에 거의 다 뭘로 풀어야 돼? 식으로 풀 건데 식으로 푸는 과정을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한 번씩 단계를 보여줄 거야. 자, 다시 연습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걸 대입해. 다항 함수는 아니든. 근데 0분의 0꼴 안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답이 나와 안 나와? 아니 아까 1번 같은 거 답이 나왔지. 그게 답이라고. 이해돼? 근데 0분의 0은 답이 없잖아. 극한값이 뭔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분모든 분자는 뭐해? 인수분해에서 뭐가 0이 되는 거? 분모가 0 되는 부분을 약분해서 뭐 해줘? 제거하지. 이해돼? 제거된 식에다가 x 대신에 다시 뭘 대입해? 1을 대입해야 돼. 분모가 1이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 분모가 뭐야? 0이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모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 분모 이퀄 얼마야? 0이 되는 부분을 약분해서 제거하겠다는 거야. 아, 그 분모를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0이 되게 되는 부분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리미트 만약에 x가 1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빼기 1이야. 이건 어떻게 돼?
x가 1 대 0이잖아. 상관없어. x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맞아? 일단 1을 넣어. 1 넣으니까 얼마야? 1 넣으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분의 0이지. 분자는 0도 상관없지. 얼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근데 만약에 똑같이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x제곱 빼기 2야. 자, 그럼 어떻게 돼? 1 넣으면 안 되니까 1 넣으면 얼마야? 0. 0분의 마이너스 1이지.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실제로 0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 값이야. 1에 도달하진 않았잖아. 0. 얼마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0은 아주 작은 값이지. 아주 작은 값분의 1이잖아. 그럼 엄청 값이 커, 안 커? 그렇죠. 0.0000000분의 1이라고. 수학에서 0.0000001분의 1은 엄청 크죠. 엄청 크지. 그럼 이 값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발산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 문제 풀 때 무조건 x가 1로 가까이 간다고 하잖아. 걔를 등으로 바꿔서 일단 1을 뭐 해줘? 대입을 해줘. 대입을 해줬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우리가 각각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나중에 계속 배우긴 배울 텐데 요거 필기 꼭 해주세요. 두 번째 거. 공간 옆에다 또 필기. 필기할 게 좀 많아 오늘은. 무슨 포스트잇 있어요? 오늘은 좀 어쨌든 오늘은 그냥 워밍업이야. 다음 시간 더 자세하게 나가는데 오늘은 이런 게 극한값이다. 선생님이 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를 알아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설프더라도 실루엣 정도를 잡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세한 거는 계속 가면서 배울 거야. 알겠어? 우리가 지금 극한값을 멀리서 본 거야. 가까이 안 가고. 실루엣의 형체만 보는 거야. 이런 게 있다. 오늘 수업 핵심은 극한값이라는 게 뭔지 의미나 그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가 있다. 답지는 지금 책에서 표시 안 돼 있지만 이 fx를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해석할 수 있어야 상위권 문제 풉니다. 구간함수처럼.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를 거야. 뭐 계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뭔지 좀 아직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책 동호도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처음에는 그래프가 막 그려져 있어요. 봐봐 13페이지 가보면 13페이지 넘겨봐. 그래프로 막 각각 찾는 게 나와 있지. 13페이지 14는 안 그러는데 15페이지도 그지?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 그럼 18, 19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넘겨가. 계속 넘겨가. 문제 보면은 27페이지 이렇게 가봐. 그럼 어때? 그래프 그래 안 그려? 안 그리고 다각각각 찾는 문제. 그러니까 뭘로 푸는 거야? 수식 문제를 푼다는 거지. 알겠어요? 진짜 수식적인 접근이 더 많다. 근데 수식적인 접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짱이야. 그래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또 한 번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어떻게 돼 있죠? x가 a일 때 함수의 발산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똑같이 이렇게 함수 fx에서 x의 값이 뭐가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영준아 9페이지야. 9페이지 박스. 그러면서 a의 값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치? 그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자 오른쪽 그래프 볼까? 어떻게 돼 있어? x가 a로 좌우로 가까이 가는데 계속 위로 커져 안 커져? 계속 a로 가까이 가는데 a라는 점으로 가까이 가는데 함수는 정근선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까워지지? 계속 커져 안 커져? 그럼 이거는 어떤 값에 도달하지 않잖아. 그래서 뭐라 한다? 양의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뭐라고? 발산. 뭐란다? 발산. 그러니까 발산의 뜻은 저 페이지 위에 봐봐. 함수의 발산이라는 표현 나오지? 제목에 발산은 이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하지 않는 상태야.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다 발산이라고 그래요. 뭐 하지 않는 상태? 여기 제목에 발산돼 있지? 발산돼 있어 안 있어? 그 발산이라는 뜻은 뭐 하지 않는 상태?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다 발산이라고 해요. 알겠어? 근데 이 발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뭐 자세하게 나누면 네 가지야. 이해됐어요? 하나는 뭐냐? 어디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양의,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개념적으로 한 번만 정해드릴게요. 나중에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돼. 어디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있을까요? 이건 뭐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해돼?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동이 있어. 뭐라고? 진동. 이 진동이라는 건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함수처럼 이게 함수 값이 이렇게 계속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돼야 돼. 왔다 갔다. 그럼 값이 어디 일정하게 떨어져? 안 떨어지지. 이해됐어요? 그거 발산. 이 대표적인 음수 1의 n제곱, 음수 1의 무슨 제곱? x제곱. 근데 진동 중에도 이런 진동이 이제 계속 진폭이 커져 안 커져? 이런 것도 있을까? 있겠지. 자, 이건 뭘까? 우리 지수함 때 배운 거예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같은 거지. 처음에 음수 2, 양수 4 이해돼? 이해돼? 근데 진동 중에서 얘는 수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안 작아져? 작아지지. 얘는 뭐야? 얘는 수렴이야. 근데 이거 빼고 진동 중에서 이렇게. 알겠어? 필기 주세요. 위에서. 필기할 거 많지. 발산이라는 뜻은 뭐다? 수렴하지 않는 상태야. 발산이란 수렴하지 않는 상태고, 수렴하지 않는 상태는 크게 세 가지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랑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랑 진동이야. 근데 진동도 몇 가지야? 세 가지가 있지. 이거 우리가 등비 수열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마이너스 x제곱 계속 균이랑 관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 그래도 수렴하지 않는 거야. 마이너스 2의 x제곱처럼 갈수록 계속 커지지. 얘도 수렴하지 않아.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거지. 나중에 0으로 수렴하겠죠. 어쨌든 이런 상태다.
됐어? 됐어? 자 잠깐 수업을 빼놓다가